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낮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이슈에 묻혀 대선 때 주목받았던 2030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유세에 온 힘을 쏟으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조재욱 경남대학교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해외 출입국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김해공항 국제선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전에 40%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제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습니다. 지난 대선 땐 2030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지선은 지방 이슈에 묻혀 청년 세대들의 관심이 더 낮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과 시군의원 355명을 뽑는 6일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낮습니다. 이슈 같은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저게 진행이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약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대선과 지선이 한 해에 동시에 치러지면서 대부분의 관심이 대선에 쏠린 탓에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선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낮은 겁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의 외면은 더 큽니다. 지난 대선 땐 공정과 젠더 갈등 등으로 2030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반면 아직 대선 피로도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선은 지방 이슈가 부각된 데다 뿌리 깊은 정당 편중성 등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지선에선 20대와 30대 투표율이 52%와 54.3%로 전체 평균 60%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 최근 MBC 경남이 실시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선 2030의 응답률이 낮아 여론조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이슈가 2030에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한계가 현재 있는 것이고 자신이 찍은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포함해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 정책과 인물 검증은 사라지고 묻지마 줄투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박종훈 후보의 교육감 재직 시절 8년 동안 처제가 운영하는 여행업체가 모두 23차례에 걸쳐 약 17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주장한 계약은 공정한 입찰로 사업자가 선정됐으며 마구잡이식 마타도어로 흠집을 낼 것이 아니라 김 후보에게 제기된 아빠 찬스의 진상부터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올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마다 유세에 온 힘을 쏟으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에선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등을 경남대학교 조재욱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달 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 20일 지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그 현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선거냐 아니면 그 현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는 선거냐 이런 이제 의미도 갖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쭉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그 당시에 당선 직후에 좀 잡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모로 민주당에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허니문 기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보다 지지율이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일부 민주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 경우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도 열심히 했고 가시적 성과도 많이 내었다. 이런 이제 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당 지지율이 안 좋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지사 후보로 놓은 양문수 후보가 그 지난 김경수 후보보다는 내연밸류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게 동시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경남의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초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거대 정당에서 균등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도의회 선거는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시장 군수 선거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산, 김해, 창원, 고성, 통영, 거제, 남해 7군데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압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7군데에서 과연 민주당이 몇 군데를 사수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은 몇 군데를 또다시 이제 빼앗아 올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 경남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경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른다는 응답이 약 30% 가까이나 됐습니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면면히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도지사, 시장 군수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 아무래도 대부분이거든요. 이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 중에서 학부모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청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아마 당력을 결정질 것 같은데 그 우리 지역에서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양산, 김해, 창원, 진주, 뭐 거제 지역에서 그 박종훈 후보, 김상훈 후보가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때 전국 평균 투표율이 6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확실히 이제 투표율이 저조한데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에도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내에 벌써 두 분의 큰 선거를 치르잖아요.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다음에 곧이어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피로감이 상당히 쌓인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는 대형 이슈가 부재한 선거입니다. 예컨대 이제 다가오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느냐 아니면 견제하느냐 이 정도 선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뭐 주목을 받는 그런 선거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또 대형 이슈도 많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났잖아요. 그게 빨간 날일 때, 휴일 때 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20대 우리 MZ 세대들이 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후보자들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피부로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그 공약만 내놓고 있고, 또 그 출마한 후보자들 보더라도 청년 문제를 잘 아는 청년들이 별로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대들도 좀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좀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아침이 지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더위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더위 없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8도, 진주는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5도, 진주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8도, 밀양 19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9도, 양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6도, 산청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합천 26도까지 오르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외 출입국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김해공항 국제선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요구하는 입국 제한 조건이 잇따라 해제되고 있고 국내 입국 방역 조치도 빗장을 푸는 모습입니다.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면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전에 40%까지 회복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국 수속장이 붐빕니다. 중국 칭다오로 가는 항공편 승객입니다. 174석 전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칭다오 입국 시 PCR 검사 횟수가 줄고 격리 기간도 14일에서 열흘로 줄어드는 등 출입국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 게 한몫했습니다. 와서는 신속 항원만 받았어요. 오기 전에 이제 24시간 전에 그 PCR 한번 받았고요. 그냥 검사하면서 준비하는 서류들이 있고 뭐 특별한 서류는 없어요. 그냥 뭐 저기 신분증이나 여권이나 뭐 비자나 이 정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도 면제됩니다. 국내 입국 시 방역 조치도 한층 완화됐습니다. PCR 검사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김해공항의 국제선 회복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2개국 3개 노선은 6월까지 8개 노선으로 7월 5개 도시에 추가 취항하면 16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노선 회복률은 37%까지 올라갑니다. 옥토브하고 질병청 승인까지 다 난 노선이라서 운항은 확정적으로 된다. 지방공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운항이 정상화되고 있다. 노선 수에 비해 국제선 이용객 회복률은 2019년 대비 0.3%로 다소 더딥니다. 코로나19 이전 국제선 이용객의 41.3%가 일본과 중국이었는데 현재 일본과 중국은 관광 목적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 재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게 7월쯤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간 워낙 코로나에 대해서 세국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걸리지 않을까요? 다음 달부터는 국내 입국 후 PCR 검사가 한 차례로 줄어들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할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제한을 풀어 4,400명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전혀 없는 데다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유희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 해 수주 목표를 65% 가까이 채웠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물량을 만들어낼 노동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인난은 협력업체에서 특히 심각한데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의 경우 올해 부족한 인력만 3,200명에 달합니다. 업계의 호소에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공급으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용적공과 도장공에 대해 외국인 고용 총량을 제한하던 쿼터제를 폐지하고 최대 4,400여 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에 추가로 투입된 인력은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500여 명이 입국을 희망하고 있지만 입국 심사와 비자 발급 등에 석 달 이상이 걸려 아직도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실제로 한국에 오더라도 곧바로 현장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현장에 일하자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춰서 그런 사람 데리고 와야지. 업계가 원하는 인력은 한국 조선업체에서 일하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숙련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고국에서 자리를 잡아 조선업에 다시 취업할 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단기간 일하고 떠날 저숙련 외국인들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품질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그 오너들이 원치 않는 그런 수주량 감소, 단기에 우리의 기술들을 가지고 다시 떠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오랜 기간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계획평가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 제2별관에서 펼쳐집니다. 새남의 농협 농산물 건조시설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새남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거행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립니다. 아로마 활용 생활용품 만들기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고성 농촌생활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거제 한의사회 보약지원사업 기부식이 오늘 오후 1시 거제 보은회관에서 펼쳐집니다. 하동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양식시설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수온 측정부터 사료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사업으로 하동군 전체 가두리 양식장 39곳 가운데 19곳에 구축돼 있습니다. 진주성에서 옛 진주역터로 2026년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인 국립진주박물관이 이전에 바란다 의견을 다음 달 23일까지 공모합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박물관이 복합 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관과 전시, 주변 연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온라인 여행 기업인 온베케이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온라인 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합니다. 온베케이션은 지역 숙박업소와 연계한 패키지 투어, 어부체험, 관광택시 상품까지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세 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 1단독은 농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뒤 팔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진해항과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공유수면을 점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예상 금액은 11억여 원에 130건으로 추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 2부는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경남 마산로블랜드가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에서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항소 이유와 원고 측 반박을 간략하게 들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줘 경남도 등이 민간 사업자에게 1,126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창원의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두산공작기계가 다음 달인 6월 2일부터 사명을 DN솔루션즈로 변경합니다. 두산공작기계는 지난 2월 자동차 부품 기업인 DTR 오토모티브에 인수됐는데 사명의 D는 DTR 오토모티브의 전신인 동아타이어와 두산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N은 Now와 New의 앞글자를 따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